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한번 나와봐요. 이게 어제 하루 제가 안 봤거든요. 책상 안에서 언박싱 하느라고 베란다 다육이들을 하루 안 봤는데 하루 안 봐도 궁금해요. 저만 그런 거죠.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뭐 그렇겠죠. 또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다육이를 보시는 분들도 다육이는 보면 질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어저께 분갈이 좀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대전은요. 오늘까지 영상의 기온이었지만 이제 내일도 영하 1도고요. 그 다음 날도 영하 3도, 영하 3도 그렇게 변하지 않게 그래도 있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새벽 온도가 춥고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괜찮긴 한데 해가 없으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요.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감기도 좀 많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얼굴에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앓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꽃샘추위지 하면서도 다육이들도 아직은 좀 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키우기 나름이거든요. 다육이들도 이 추위 온도에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키운다 해가지고 단련을 시킨다 해서 요즘 이제 창문을 계속 이제 열어놓고 바람이 통하게 하고 온도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문 닫아서 조금은 따뜻하게 뭐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확장형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음대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집에 식구들도 있고 또 사람도 추우면 안 되니까 조금은 따뜻하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육이는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적응시키는 거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식물들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내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저처럼 2주 만에 물을 주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2주 정도는 요 아이도 참고 견뎌요. 근데 2주가 지나면 물 줄 때가 됐는데 왜 물을 안 주지? 하고 다육이들도 물을 기다린대요. 그 2주마다 물을 먹었던 습관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나면 물거품 내색을 확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한 번 물을 준다 하고 예전에 제 딸 집에 가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면서 다육이를 키우면요, 다육이 로제트가 이렇게 땡글땡글하다고 할까요? 짤뚱하니 작고 그런데 아주 다부지게 그렇게 키우면서 색은 들어오는데 굉장히 얼굴이 작아져요.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준다고 해도 죽지 않고 4년 동안 키웠던 아주 조그만 소형종 다육이를 그때까지도 한 4년 동안도 키우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물을 어떻게 주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준대요. 근데 거기도 햇빛도 좋고 바람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빠가지고 또 날짜 따박따박 챙겨주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사위가 봉급 날짜에 식물들 물 주는 날이에요. 다육이만. 관엽식물도 많이 키우는데요. 다육이만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주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육이 농장에서 처음 다육이를 데리고 올 때 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계절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만 믿고 계절 상관없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거죠. 그것도 날짜를 잃어버릴까 봐 봉급하는 날짜. 지금은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것도 깜빡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봉급 받는 날짜에 다육이 물 주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죽고요. 4년 동안 키웠는데 너무 이뻐요. 좀 작고 따글해서 그렇지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에 다육이들도 내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적응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제 노숙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이제 요즘 뭐 햇빛도 훈련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단련을 시키고 적응을 시키는 것, 적응. 환경에 적응을 시켜서 이제 안에서
이 실내에서 겨울 동안에 좀 따뜻하게 보호받고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거리대에 나가면 거리대에 나가서 아무래도 봄빛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래도 햇빛을 못 봤던 이 여리디 여린 입장이 이제 겨울 동안에 약해져 있는 입장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거리대에 이제 노숙하러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뭐 영하 1, 2도 그 정도 추위야 뭐 신문지 이불 덮고 담요 덮어주고 그렇게 관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봄볕부터 단련을 시켜야 한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봄에 내내 실내에 있다가 한여름 때학볕에 나가면 진짜 다이가 타 죽겠죠. 근데 이제 봄볕에 서서히 햇빛이 기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울어진 햇빛에 조금씩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봄볕부터 단련을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유 뭐 또 이렇게 카메라만 들으면 주저리 잔소리만 하게 돼요. 어저께 분갈이한 아이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많이는 못했어요. 많이는 못했는데 일단은 예쁜 아이들을 먼저 손에 가기 마련인데 어제는 조금 아프고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먼저 했어요. 요거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온슬로우랍니다. 전혀 온슬로우 같지 않죠. 너무 말라가지고 온슬로우 아닌 것 같은 아이인데 뿌리가 바짝 말라가지고요. 몇 날 며칠 뭐 석 달 열흘을 말린 것처럼 그렇게 바짝 말려 있어가지고 흙만 깨끗이 털었어요. 그리고 밑뿌리를 조금 균일하게 뿌리 정리 정도는 조금 했어요. 봄에는 뿌리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냥 적당히 반 정도 뿌리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심어 주었고요. 어느 정도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말랐어요. 뿌리도 많이 말렸고 해서 분갈이를 마른 흙에 저는 집에 있는 흙은 이게 자주자주 금방금방 비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어요. 바싹 마른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수분기만 주는 거죠. 물을 입장하고 요 흙이 적게 살짝만 수분기만 주게끔 그렇게 뿌려 주었어요. 처음부터 약간 촉촉한 흙에 분갈이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 수분기는 빨리 뿌리가 나라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마른 흙에다가 물을 살짝 수분기를 뿌려 주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이 아이들은 많이 말랐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서 뿌리 내림이 별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뿌리가 있어요. 바싹 말랐어도. 근데 요거는 환엽 맥도가리, 이름도 자꾸 헷갈립니다. 환엽 맥도가리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제거를 했죠. 밑둥만 남겨놓고 깨끗하게 제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강몸으로 분리가 되어서 한 일주일 말렸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려가지고 이것도 마른 흙에 심어주고 위에만 살짝 수분기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요. 뿌리가 마른 아이들 또 뿌리가 없는 아이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없는 아이건 뿌리가 바싹 마른 아이든 간에 많이 말렸잖아요. 많이 말리면 이미 상처는 아물어 있어요. 상처는 아물어 있어서 수분기가 있는 흙에 심어주어도 상관이 없고 똑같이 이렇게 요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촉촉한 흙에서 흙을 털어서 그렇게 분갈이한 아이예요. 요거는 시시밍이랍니다. 시시밍은 제가 합식했어요. 콩분에다가 따로따로 심어줄까 하다가 그것도 또 자리가 또 차지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요거는 정상적인 뿌리인데 뿌리도 한 반 정도 정리를 했고요. 마른 흙에 심어 주었어요.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물을 다 각각 따로 주느냐? 아니에요. 저는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든 이 아이는 뿌리가 바싹 말랐든 뿌리가 없든 요 흙 속에 이 다육이 몸뚱아리 밑에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수분감을 정상적으로 분갈이한 아이들 물관리를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서 열흘에 천물을 조금 주고요. 어쨌든 이 아이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물을 첫 번부터 무리하게 주는 거는 봄이라 하더라도 추천드리지는 않고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시고요. 예전에 저희들 대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나는 바로 물 준다. 그것도 듬뿍 준다. 그래도 잘만 큰다. 맞아요. 그런 다육이도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0개를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하고서 그 다음날 물을 똑같이 다 줬어요. 그런데 10개 중에서 9개는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커요. 근데 하나가 뿌리가 이제 자리를 못 잡아서 물러가지고 과습이 돼서 좀 무름병이 왔어요. 그 뿌리가 상처난 뿌리가 짓물러가지고 다이가 이제 무름병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그래요. 9개는 건강하게 잘 크고 그거 하나만 물렀어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갈이 하고 나서 첫물은 소량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왜냐면요, 그거 하나도 실패를 하면 속이 상하고요. 또 누구 짱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분갈이 하고서 바로 물 주라고 그래서 물을 줬더니 아가가 하나 탈이 났다. 짱이맘이 물 주라고 해서 줬는데 이 아이가 아파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론을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워요. 첫물부터 소량의 물로 조심조심 해가면서 적응을 시키면서 그렇게 물을 주어라고 이론상으로 그렇게 배운 거를 요 하나가 아파도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사실 이렇게 분갈이 해놓고요. 뿌리가 없어도 물을 듬뿍 주어도 사는 아이들은 살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응을 시간을 안 갖고 바로 무리하게 물을 주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 점차적인 단계별로 물을 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이고, 또 사설이 또 길어졌죠? 콩물을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이라 해봐야 2개, 3개는 원래 있었고 어제 흑하얀 보여드린 거고, 요거 러블리 로즈요. 러블리 로즈는 제가 목대 하나 부러진 거 고기가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말려갖고 있었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요, 제가 요 콩분 트레일러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콩분에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요 자리에 외도 이것도 이꼬지로 떨어져 있는 거를 키워가지고 요만큼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를 합식을 해줬어요. 합식을 해서 이렇게 얼굴 외에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괜찮죠. 여기도 꽃대도 올라오고, 요거는 또 똑같은 러블리 로즈라도 입장 모양이 다르죠. 얘는 헤리아스는 조금 많이 닮았고 얘는 일반 러블리 로즈 닮았고 2개를 합식해줬답니다. 강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맵이나 금인데 일반 맵이나 금이 아니고 황금 맵이나 금 데려와가지고, 황금 맵이나 신입이로 데려와서 분갈이 해준다 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2번째 물 정도 먹고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분갈이하고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구를 이렇게 한 2개, 3개 건졌다 하고 말렸던 아이예요. 저 트레일러 밑에 그렇게 있었어요. 요거는 일반 맵이나 금, 제가 키핀장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요거는 똑같은 맵이나 금이라도 이제 황금 맵이나 금에 금이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이만한 군생으로 데려왔는데 다 소멸되고 요거 건졌어요. 근데 요것도 한 달 넘게 말린 것 같아요. 저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트레일러에 러블리 로즈를 하나 꺼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직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엽을 지고 아직 밑둥에 겨울이라 그런지, 아이고 이렇게 옮겨가려니까 겨울이라 그런지 뿌리가 실뿌리라도 좀 났을까 했는데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방치해두면 얼굴이 작은 소형종이라 그냥 말라서 밑잎장이 말라가지고 소멸돼 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려서 활착을 해주면 고맙고, 활착을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핑크 프리티 또 하나 여보온 거 집에 있는 아이하고 합식을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따로 콩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따로 해주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요 핑크 프리티도 여기 심어 주었습니다. 분갈이 할 때 입장이 떨어져 가지고 요건 또 이꼬지가 되려나 하고 제분에 이렇게 옮겨 주었어요. 날씨가 추운데 분갈이 한 아이들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있냐 하고 말씀을 하실 건데, 아니에요. 안에서 관리해요. 첫물 2번째 물 먹을 때까지 안에서 관리하고,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저녁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배가 불러서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숨이 차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밑에다 내려놓으면 어둡고 캄캄하게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내놓은 거예요. 짱이맘 분갈이한 아이들 금방 바로 밖에 내놓고 노숙시키나? 하고 하시는 거 아니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여놓을 거예요. 이제 물 주고 이틀 정도 되었어요. 어제나 뭐 오늘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뭐 물을 먹고 얼굴을 빵빵 키우고 뭐 그런 건 없고 대신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해졌어요. 이것도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온 아이로 천물을 그냥 수돗물 관수할 때 살짝 비껴가는 식으로 주었는데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입장을 봐서 물을 먹은 티가 나면은 밑에서 뿌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에리에리하다 했는데 요 안쪽에서 마른 잎이 한 몇 개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빛을 그렇게 직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오전 햇빛만 살짝 들어오는데 물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날씨가 또 조금 춥고 했는데 여기서 마른 잎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자리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 골드 섀도우는요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애지중지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천물도 조금 더 늦게 주고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뿌리 활착했고 기존에 이렇게 갖고 있던 꽃잎이 이렇게 나오고요. 꽃잎이 없었던 곳에서도 이렇게 꽃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꽃대가 조금 올라오려고 생장점이 있는 데서 조금씩 변화가 보인답니다. 베리는 그대로예요. 꽃잎도 안 올리고 아주 짱짱의 돌더미처럼 그러고 있답니다. 요거 하나만 색깔이 확연히 틀린데요. 요게 또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는 제가 분갈이 한 게 아니고 화분째 들고 와가지고 이걸 또 언제쯤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한번 찔러봐가지고요. 흙이 딱딱하다 싶으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이쁜 모습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해주려고 이러고 있답니다. 물반응망 한 애들은 요것만 얼굴을 조금 벌린 듯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골드바이슬도 여전히 물 고파서 저기 하엽하고 같이 있고요. 그러고 있답니다. 요거는 홍등인데 요것도 콩분에다 좀 옮겨서 해줘야 될까 봐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맨날 기울여서 놓고 하니까 아주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물 반응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땡땡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거리대로 나갈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한 3, 4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번 추위 그것만 지나고 나면 거리대로 내보낼 생각인데요. 일부만 내보낼 거예요. 원래 거리대에서 생활했던 이런 아이들. 이게요. 다육 식물은요. 작년에 거리대에서 그 훈련 받았던 걸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작년에 추웠던 냉해 입은 아이들은 올해 냉해를 다시 안 입고 작년에 화상을 입었던 아이들은 그 화상 뜨거운 햇빛에 적응을 해서 화상을 덜 입는다라는 그 이론적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리대 생활을 했던 아이들 우선적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적응 훈련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오전 햇빛이 좀 좋게 가득하게 들어오잖아요. 저도 오후에는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 적응 훈련도 조금 이 우익한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되었다 싶고 그래서 이거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려고 한답니다. 이게 다육이들도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도 있고 추위에 강한 다육이도 있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런데 거리대에 나갈 때는 적응 훈련이 더 우선이에요. 추위에 약한 아이라 하더라도 추위에 막 이렇게 창가 쪽에다 계속 단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거리대에 나가도 괜찮고요. 추위에 강한 다육이인데도 만약에 실내 안에서 저 밑에 칸에서 햇빛을 전혀 못 받고 2달 동안 저 안쪽에 있었다 하면 그거는 추위에 강한 다육이라 하더라도 약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적응 훈련을 위칸으로 올려가지고 햇빛 적응 훈련 또 이 바람 적응 훈련 이런 거를 조금 시킨 다음에 차례대로 서서히 나가는 그 권장을 한답니다. 물론 한꺼번에 싹 나가가지고 차광막을 해주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답니다. 안에서 햇빛 훈련을 조금씩 받으면서 서서히 단계별로 여기서 있던 아이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아이가 거리대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옮기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작년에 노숙을 했던 아이들은 밖에 내놓고 처음 외출이니까 차광막을 덮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차광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봄볕은 기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름, 한여름 때약볕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광막은 한 50%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다 하면 30%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50%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싶으면 뭐 70%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한 50%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 프로테이즈를 어떻게 하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차광막도 그 차광막 파는 데 가면은요, 지엽사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이제 끊어서 파는 거, 농작물에다가 씌워주는 게 프로테이지로 있어요.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단계별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뭐 30%짜리 따로, 50%짜리 따로 뭐 이렇게 끊기가 이 가정집에서는 용이치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50% 차광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으로 해요. 시간. 처음에는 차광을 덮어주는 시간을 길게. 처음 나가서는 하루 종일 덮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한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뭐 시간을 줄이는 거죠. 4시간 정도 차광막을 해줬다. 6시간 정도 차광막을 해줬다 하면 4시간으로 줄이는 거고요. 4시간을 차광막을 해줬다 하면 3시간, 2시간으로 줄이는 거고요. 그렇게 시간으로 조절을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나중에 이제 거리대 나가가지고요. 저도 차광막 이제 조금씩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개나리가 너무 이쁩니다. 2개를 합식했는데요.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요 부분 물관수로 뿌리 활착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단단해지고 물 반응도 보이고 그런답니다. 아주 이뻐요. 키핑장에서 있는 아이는요. 덩치가 더 커졌더라고요. 오늘 짝꿍이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물관수를 하고 왔어요. 조금 추운데 거기는 온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할 시간이 없어서 주중에 가서 물관수를 듬뿍 하고 왔답니다. 아이고, 휴밀리스가 춥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조금 추우니까 핑크색도 갖고 있고요. 아주 이뻐요. 이런 아이들은 오전 햇빛에 받아서 거리대에 나가도 괜찮긴 한데 화분이 작아서 키가 낮아가지고 안 나가고 실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저께 하루 안 봤다고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본답니다. 요거요. 호피 마리아 금인데요. 옆에 자구가 이렇게 하나씩 달렸어요. 요번에 물관수로 엄청 짱짱해지고 입지 안으로 이렇게 모았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봐서 그렇죠. 이쪽 옆으로 보면은 옆으로 얼굴을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저 가운데 것도 철화로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화분을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요. 등 때문에 또 가려가지고 또 어둡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요거 이제 거리대에 다른 키 큰 아이들 나가고 나면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화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다육이들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열심히 해는 별로 없지만 오늘도 흐림이라 해 일도 구경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창문 열심히 열어서 찬 공기 많이 쐬어주시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자도요. 베란다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하 1도, 2도에도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영하 3도인 날 그런 날만 창문을 조금 닫아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쯤이면 아마도 서서히 노숙을 시작하시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저도 그때쯤이면 이제 점차적으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